날씨가 너무 좋아. 이런 날이야. 내가 수업하기 싫은 날. 저기 나가고 1시간만 때우면 안 돼요? 진짜 그러고 싶다. 나가서 어때요? 진짜.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라도 하고 싶다. 아니면 유치한 쌤, 거라도. 쌤 약간 어. 칠판 조그만 거 저기다 달아달라면 안 돼요? 야외 야외 어때요? 우리 저기 저거 있구나 화이트보드. 꽤 그리고 나가고. 꽤 색다른데. 그러고 약간 이동 가능한 칠판 하나만 해달라고. 낫배드야 낫배드야. 공피 요새 말하니까 하나 그랬어. 너가 건의해줘 원장님한테. 원장님 너무 바빠요. 맞아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건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오케이 이제 잡소리로 잠깐 뇌를 끼워봤고요. 아니야? 다시 뇌가 안 끼워진다. 네. 자 다시 다치는.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순혈이라고 하면 말 뜻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한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조합과 핵심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결국에 순서가 있니 없니 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순열에선 순서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 내가 겨울에도 얘기했지만 조합을 배우고 나면 순열을 잘 쓰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일단 순열을 배우니까 순열을 잘 배워두면 조합할 때 적재적소에 순열을 갖다 쓸 수 있어서 계산하는 과정을 좀 줄일 수는 있고 사고 과정을 좀 단순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 근데 보통 조합을 쓰긴 해. 일단 조합하기 전에 오늘 근데 순열에 대해서 알아가 봅시다. 순열도 순열만으로 풀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괄호 2번 순열의 계산 해놓고 이제 공식과 기호를 알려주죠 여러분들한테. 순열에서는 P라는 기호를 씁니다. NPR. 그럼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앞에 있는 숫자에 대한 팩토리알을 뺀 숫자에 대한 팩토리알로 나눴었잖아. 그래서 내가 앞팩 빼기 팩으로 외우자 라고 했었어. 앞팩 빼기 팩. 그치? 그럼 이 팩토리알이란 이 숫자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내림차순으로 곱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기호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니 예를 들어서 5명의 학생 중 반장 부반장을 뽑는다 치면 이 반장과 부반장은 서로 다르니까 순서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5명 중에 2명을 순서가 있게 뽑을 거야 라고 해서 OP라고 하고 계산할 때 원래는 공식대로 하면 앞팩, 빼기 팩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 어차피 공통 부분 다 날리면 남는 게 5 곱하기 4니까 우리는 요 혼자서 숫자 계산을 할 때는 이 과정을 생략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 5부터 숫자 2개를 그냥 곱한다 라고 혼자서 계산할 땐 이렇게 계산하자 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게 이제 밑에 순열의 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n팩, 팩토리얼에 대한 정의를 내가 방금 살짝 지나가듯이 얘기했던 그 정의를 내가 얘기해 준 거고 그리고 독특한 아이가 있죠. 거기에 독특한 아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0팩이면 뭐가 될까? 0팩이면 이거는 원래 의미로 치면 0부터 1까지 곱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0이 제일 작은데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얘를 그냥 수학적으로 1이라고 가정을 약속을 한 거야. 이거는 뭔가 계산에 의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 0팩이라는 건 약속입니다. 약속 수학적으로. 그리고 NP0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미가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0개를 뽑으니까 하나도 안 뽑는 거지. 그치고 당연히 한 가지겠죠. 그렇죠? 의미상 그렇잖아. 그래서 NP0은 또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일단 계산과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어차피 계산과 의미는 이런데 문제 풀면서 발상들과 대표 유형들을 좀 정리가 중요해. 순열과 조합은. 자 그러면 82쪽 문제 풀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여러분들 한번 138번 계산해 볼래요? 138번? 138번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을 해보면 NP4라는 건 n부터 4개의 숫자를 곱할 거고 9 곱하기 n부터 3개의 숫자 곱할 거고 n-1, n-2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보니까 이런 식이 나오죠. 엄청 장황하고 긴 식이 나오지, 그치? 그러면 전개하기 싫으니까 공통인수로 싹 묶겠네. 그럼 공통인수가 찾아봤더니 뭐야 이거? 이건가? n-1 곱하기 n-2가 공통인수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n-1과 n-2로 묶어버리는 식을 네? n-1과 n-2로 묶어버리면 네?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9n 더하기 32가 이렇게 되나?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12n 더하기 32니까 여기는 인수분해하면 뭐가 돼? 이거? 그치? n-4랑 n-8이 돼. 그럼 여러분들은 정답을 뭐라 썼어? 1, 2, 4, 8이야? 아니면 1, 2, 4, 8 중에 안 되는 게 있어? 1, 2가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왜? 맨 마지막 맨 마지막 거. 거랑 두 번째. 그러니까 셋안 돼요. 그냥 내가 아까 여기서의 의미를 잘 보면 의미가 뭐라고?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지, 그치? n보다 r이 크면 예를 들어 2개 중에 4개를 뽑아.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n보다는 r이 작아야 돼. 즉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NP4라는 이 기호 자체가 의미하는 건 이미 여기서 n이 4 이상임을 여러분들한테 내포하고 있어. 알려주고 있는 거였어. 근데 이제 저거를 놓치고 이제 방정식에 빠져가지고 1, 2, 4, 8이다 라고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잘 가져가세요. 즉 우리가 문제 풀 때 항상 보자마자 꺼내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인 거야. 이제 P는, 그치? P는 보자마자 NP4가 있으면 N이 제일 여기서 근데 또 NP3보다는 그 어쨌든 NP4가 이기고 N-1P2보단 또 얘가 이기니까 N이 어쨌든 4 이상이면 되네. 그래서 8하고 4만 정답 12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단순한 계산에 우리 낚이면 어려우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우리한테 139번과 140번은 이게 원래 초반에 나오는 유형은 맞으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라 이거 이따가 수업 끝날 때쯤 여러분들이 순열이 많이 익숙해졌을 때 다시 돌아올게. 별표는 쳐놔. 유형 02번에 별표는 쳐놓는데 수업 끝날 때쯤 돌아올게. 만약에 내가 안 돌아올 것 같으면 말을 해줘야 되겠죠? 아무도 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네 시험에 틀리게 되겠죠? 있군요. 자, 유형 02번은 서술형이 학교별로 6개 학교 중에 최소 한두 개는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술형의 한 문제입니다. 증명하기 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외우게 시킬 건데 이따가 이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본격적으로 순열이라는 아이 중에 대표적인 유형 첫 번째를 만나러 가볼까? 143번에 괄호 1, 2번 풀어보세요. 143번에 괄호 1, 2번 한번 풀어보세요. 대표적인 아이죠.
무난하네요. 그렇죠? 4명의 선수가 한 팀을 이루어 출전을 한대. 괄호 1번. A랑 B가 서로 이웃하게. 여러분들 이제 순열에서는 뭐 언제나 함께할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웃한다라는 걸 보면 우리는 묶어서 절대 떼어질 수 없음을 시각적으로 좀 표현해 주세요. 즉 여기서도 A, B가 서로 이웃하니까 A, B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묶어버려. 얘네 둘은 절대 떨어질 수 없고 얘네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C, D야. 그러면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놨으니까 2명을 몇 명 취급한다 처음엔? 얘네를 1명 취급하는 거야. 한 명. 한 명처럼 봐. 그래서 순서를 처음 매길 때 어떻게 해? 3. 그렇지. 1명, 2명, 3명이 자리를 바꾼다 해서 3팩. 처음에 올 수 있는 사람 3명, 그 다음 2명, 마지막 1명 이렇게 3팩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마지막, 그렇지. 마지막에 묶어놓은 안에 있는 둘이 자리 바꾸잖아. 그래서 3팩 곱하기 2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괄호 2번도 여러분들한테 C와 D가 썰매의 양 끝에 라고 했어. 양 끝에 라는 걸 하면 그냥 거기에 빨리 지정해버려. 즉 C하고 D를 양 끝에다가 세우고 가운데 몇 명이 와야 되는지 빈칸으로 이렇게 예쁘게 모델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C와 D가 자리를 바꿀 수 있고 그래서 남은 둘 A하고 B가 가운데서 자리를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렇죠? 시각적으로 좀 표현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145번 한번 해볼까요? 145번. 145번. 맞아요. 자, 모음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영어의 모음이 뭐죠? A. 아니, 이거를 진짜 알려줘야 되더라고. 그럴 수 있죠. 아이오죠. 그러면 여기서 아이오는 A랑 E가 있죠. 그러면 A랑 E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자,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않아야 되는 조건이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뭐로 반응한다고? 이웃해도 되는 것부터 다 나열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웃하면 안 되는 걸 사이에 끼워 넣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게 뭐야? 여기서 A하고 E 빼고 C, H, N, G 얘네는 상관이 없지. 그쵸? 그래서 A하고 E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총 5가지죠. 그렇죠? 그러면 해봅시다. CHNG 자리 바꿔 4팩. A하고 E가 이제 우리는 라지 A하고 라지 E를 넣을 거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얘네가 들어갈 건데 총 몇 개의 자리 중에? 5개의 자리 중에 몇 개의 자리를 골라? 2개의 자리를 고르는데 순서가 있지. A랑 E가 자리를 바꾸면 다른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냥 OP2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OP2 이렇게. 정답. 그러면 24 곱하기 20 이렇게 정답 480이 되겠죠. 그렇죠?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146번 풀어보세요. 최종적으로 유형 하나씩 해봤으니 이제 그게 한 문제에 나오는 요 146번 해내면 되겠죠.
이렇게 한 문제에 이웃하고 이웃하지 않고 막 뒤죽박죽 섞여 있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시험 문제 할 때부터 여러분들만의 뭔가 방법으로 정리가 되면서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I랑 E는 이웃하고 그러니까 I랑 E를 아까 우리 이웃하면 동그라미 하나로 묶기로 했으니까 묶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F와 D가 이웃하지 않도록이면 F와 D 따로 빼놓으시고 남은 R과 I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나열해 놓고 이 상태에서 I랑 E 사이에는 아무것도 못 들어가니까 동그라미로 표시해놨으니까 직관적이죠? 그러면 총 4개의 자리에 F와 D가 어떻게 들어갈지 고민하면 되는 이 상황. 그쵸? 그러면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면 I, E를 한 명 취급해서 또 한 개 취급해야겠죠? 한 개. 한 개 취급해서 하나, 둘, 3팩 I랑 RN이랑 자리 바꾸는 거 3팩에다가 그리고 I, E 이 동그라미 묶어놓은 거 안에서 둘이 자리 바꾸고 마지막으로 F와 D가 들어가는데 총 4개의 자리에 2개의 자리를 뽑을 건데 F와 D는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다른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12 곱하기 12가 되면서 144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약속한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하 나왔구만. 147번 사전식 배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사전식 배열이 뭔 줄 알죠? 그죠? 사전을 안 쓰지 않아. 라떼나 겨우 쓸까 말까 했는데 라떼도 선생님이 썼어요. 나 한 초등학교 때까지 썼던 것 같은데. 내가 중학교 때 전자사전을 썼던 것 같아. 전자사전을 쓰던 시절도 있었어요. 전자사전을 쓰던 시절도 있었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이거 여러분들 사전식 배열하면 어떤 방법이 제일 깔끔해요? 어제 했던 것 중에 이름이 있는 그림. 사전식 배열하면 수형도가 그나마 제일 깔끔하겠죠? 수형도가 그나마 제일 깔끔해요. 그럼 이 문제는 한번 보자. 사전식이니까 A부터 맨 처음이 A인 이렇게 배열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A가 맨 처음에 나오면 몇 개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A가 첫째 자리 고정시켜 놓고 B, C, D, E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니까 총 4팩. 그러면 B가 처음으로 나와도 마찬가지로 4팩. C가 처음으로 나와도 마찬가지로 4팩.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사항이 나왔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일단 72개가 앞에 자리를 잡고 있고 드디어 D가 나와요. 그러면 D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A가 제일 빠른데 다행히 문제에서 DA를 묻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빠른 건 B니까 B 해놓고 1대 2개. 그치. 그래서 DAB 하면 남는 게 C하고 E니까 이때가 이제 B 다음에 C 오고 E 오고 E 오고 C 오는 거 이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DA 다음에 C가 와.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왔네. C 나왔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B이고 그 다음에 EB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EB 아니야? 여기네 여기. 그래서 저기까지 72개, 73번째, 74번째, 75번째, 76번째 해서 정답은 76번째라고 그냥 차근차근 개수를 다 일일이 세면 되는데 저렇게 그냥 내가 처음이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감각 살리라고 여기서 A로 시작해도 4팩, B로 시작해도 4팩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문제 풀 땐 어차피 D부터 시작할 거니 A부터 C로 시작하는 건 다 4팩 이렇게 그냥 퉁 쳐버리면 되죠. 4팩 곱하기 3으로 시작하면 돼요. 문제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무난한 건 건너뛰고 151번으로 가서 한번 1, 2번 풀어보실래요? 151번에 1, 2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만날 요 자리 문제 중에 대표적인 운전석 문제를. 쉽죠? 얘도 151번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앞좌석에 앉는데요. 그러면 그 경우 몇 가지? 아버지 어머니가 앞좌석에 앉는 경우 몇 가지야? 두 가지. 두 분이서 자리 바꾸잖아. 그리고 남은 세 명이서 알아서 자리 바꾸니까 또 3패. 그치? 그럼 바로 2번. 이번엔 운전석에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분만 앉을 수 있다니까 그게 또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 자리는 싹 다 자리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대.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이서 자리 바꾸는 거 4패. 정답이 다르죠. 여기 3, 2, 12, 여기 24, 48 이렇게 정답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152번 한번 해보세요. 이제 조건이 막 더 붙었죠. 오, 비상 익힘책이죠. 비상 익힘책이 경우의 수 순여조합이 좀 어려워요. 비상 익힘책이. 그러니까 수리 3번이죠. 김원경 씨 마음에 안 들어. 수리 3번이죠. 여기 뭐 다 수리 3번이네요 지금. 수리 3번밖에 없어요? 한 명 군중 뭐 나머지 다 수리 3번입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좀 까다로워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뭐 풀겠어요. 해보세요. 또는 비만 운전석에 앉을 수 있다. 운전석. 정답이 계산해 보면 정답이 288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 경우의 수를 지나서 순열 단원부터 필기하실 때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도 잘 필기해 놓으세요. 알겠죠? 왜냐면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시 복습해야지 하고 봤는데 2 곱하기 4 곱하기 3팩 곱하기 3팩이래요. 뭐죠? 그러니까 의미까지 잘 필기해 놓으셔야 돼요. 숫자만 남아있는 게 순열 조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필기할 때 잘 해놓으시고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 풀 때도 그래서 좀 잘 써보셔야 학교 시험 때도 검토할 때 안 헷갈립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해볼까? 일단 A랑 A 아니면 B만 운전석에 앉을 수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 2명 여기에서 운전석에 A, B 둘 중에 한 명이 앉아요. 두 가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할까?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준 조건이 C하고 D가 여기에 앉는데 3열. 그러면 뭐가 지금 거슬리는 거야? C하고 D가 여기 앉는 건 좋다는 거야. 근데 뭐가 거슬려? 자리는 3개인데 빈자리야. 그러니까 빈자리 하나가 있고 그 빈자리에 사람이 지금 꼭 타야 되는 거잖아. 7인승인데 7명이잖아. 그치? 7인승 7명이 다 타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슬리는 것부터 해결을 하는데 C, D랑 같이 앉을 그 한 명, C, D랑 같이 앉을 그 한 명을 정해주세요.
CD랑 같이 앉을 한 명을 정해주세요. 그래서 이 CD랑 같이 앉을 한 명이 몇 명이 되는 거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응? 4명이지. A, B. 그렇지. A, B 둘 중에 한 명은 여기 앉았는데 그 나머지 한 명은 챙겼어. 이제 자유로워. 그러면 CD하고 이 둘 중에 한 명 뺀 남은 4명 중에 한 명이 CD랑 같이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2 곱하기 4 여기는 이제 C, D랑 같이 앉을 사람 4명이 CD랑 같이 앉는 사람 4명.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다 했어. 뭐만 하면 돼 우리 이제? 이러면 케이스 분류가 끝난 거야. 뭐만 하면 돼? 앉히기만 하면 돼. 앉히기만 하면 되지 않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앉을 거야. 몇 팩? 3팩. 여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순서 바꿔서 앉을 거잖아. 3팩. 그리고 남은 2명은 가운데서 순서 바꿔서 앉을 거잖아. 2팩. 요렇게. 아, 어머. 오. 휴. 뭔가 이상해서 바꾸는 거야. 여기 끝에 2팩이면 안 되지, 사실. 요거 끝에가 3팩이지. 여기가 이제 3열. 여기 3열. 그리고 남은 1, 2열. 3팩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정답. 괜찮아요. 괜찮나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헷갈려요, 운전석. 그리고 혹시 몰라서, 진짜 혹시 몰라서 한 가지만 거기다 여러분들 써놓으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학교 시험에 때때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 A, B라고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제 학교 시험 때 긴장하거나 이럴 때 실수해가지고 운전면허 없는 사람 운전석에 앉히고 그래요. 그럼 안 돼요. 알겠죠?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낼게. 이 문제처럼 친절하게 운전석에 운전을 할 수 있는 A, B와 운전을 할 수 없는 C, D, E, F, G라고 해놓고 끝에 한 번 더 얘기해 주잖아. 운전석에는 A 또는 B만 앉을 수 있고라고 친절하게 더 얘기해 주는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운전면허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하면은 대표 유형들이 조금 정리가 됐고 혹시 여러분들 어제 받았던 그 프린트 있어요? 추가로 준 프린트 혹시 있어요? 내가 어제 테마 그거? 혹시 내가 어제 새로 준 테마 추가로 준 거 테마? 그거 하고 여기에 있는 어려운 거를 하려고 그거 합쳐져 있어요. 합쳐져 있을 거야 뒤에. 어제 안 푼 게 있을 건데. 그치. 맨 끝에 순열 쪽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하고 이게 좀 더 쉽거든. 모의고사보다. 이걸 하고 모의고사 문제 풀어야 돼. 너네 지금 이 상태로 모의고사 들어가면 좀 어지러지해서 맨 끝 프린트야. 4회차 테마 1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조건들을 좀 더 보고 1교시 끝나고 이제 2교시에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다 보니 속도가 좀 빠르네. 자, 1번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준 추가 프린트 1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자주 실수하고 헷갈려하는 1번입니다. 이게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학생들을 의자에 앉힐 겁니다. 조건에 맞게.
힘들구나. 이쪽 단원이 유독 힘들구나. 이거 예전에 무슨 화분 문제로 이런 거 했었던 거 같아. 이건 내가 겨울에도 했었고 자주 했어. 이건 내가 여러분들이랑 몇 번 했어.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너네가 이제 실수하는 거야. 야외 수업을 하면 기억이 좀 날 것 같아요. 네, 건의 좀 주세요. 싫어요. 이거 핵심은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실수한다고 맨날? 이거? 의자 때문에 실수한다고. 의자가 문제야. 의자. 자, 이거 의자랑 학생 수랑 맞아 안 맞아 지금? 안 맞아. 안 맞지? 의자 몇 개 남아? 3개. 의자 3개가 남아. 그게 핵심이야. 의자 3개가 남아. 그러면 일단 여학생 3명끼리는 이웃한다고 하니 평소처럼 아까 약속한 대로 여자 셋을 묶어. 그리고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마지막에 끼워 넣어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이 남자 3명은 마지막에 끼워 넣어야 돼. 그러면은 이웃해도 상관없는 걸 빨리 진열부터 해야지, 그치? 그럼 뭘 더 나열할 수 있어? 의자가 나열돼야 돼. 그게 일단 첫 번째 핵심인데 의자 몇 개 나열돼야 돼? 의자 몇 개 지금 남은 거야? 다시 의자 몇 개 남은 거야? 3개. 의자 3개 남은 게 핵심이야. 즉 여기에 지금 여자 3명이랑 의자가 3개가 이렇게 있는 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여기서 이제 애들이 또 의자 6개 나열한다고. 그럼 안 된다고. 학생들은 어디 앉을 거라고? 의자에 앉는데 남학생 3명이 지가 앉을 의자 갖고 앉는 거야. 갖고. 그러니까 남학생 3명 자체가 얘네가 이미 의자 갖고 있어. 남학생 3명 넣는다는 건 의자도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 여학생 3명도 학생만 딱 들어간 게 아니라 의자 지금 갖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의자 3개 남은 것만 나열되어 있어. 그리고 그림과 같은 의자면 얘들아 그림이 구분이 돼? 의자가 지금? 의자 구분 안 되는 거야. 이거 심지어 의자도 구분도 안 돼. 의자 구분도 안 됩니다. 그러면 평소 하던 대로 이제 자 세팅이 됐으면 이 문제는 결국엔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이웃하면 안 되는 것과 이웃해도 되는 것인 상황으로 우리가 해결을 했지, 세팅을 했지, 그치? 그럼 뭐부터 하기로 해? 여자 3명과 요 여자 3명을 이제 한 명으로 보겠지? 여기 이제 한 명 취급하는 거야. 그럼 이 한 명과 의자 3개를 어떻게 해? 자리를 막 바꾸겠지? 그게 근데 몇이야? 4개. 4개야? 4팩이 아니라 4개인 거야. 괜찮아? 4팩이 아니라 4개니 괜찮아? 의자가 서로 달랐다면 의자끼리 막 구분이 돼. 그러면 4팩이었겠지. 근데 의자끼리 구분이 안 되면 순서가 여자가 첫 번째 오는 경우, 여자가 두 번째 오는 경우, 세 번째 오는 경우, 네 번째 오는 경우로 4개밖에 없어. 그치?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어제 했던 거 해도 돼.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럼 4팩이라고 해봐. 그래. 어제처럼 풀어도 돼. 4팩이라고 해봐. 근데 누구끼리 자리 바꾸는 건 하나로 볼 거라고? 의자끼리 자리 바꾸는 건 하나로 볼 거라고. 그치? 그럼 어제 우리 그 중복을 없애려면 어떻게 했어? 나누기로 했지. 그러니까 의자 3개가 만들어내는 순서상을 하나로 보겠다. 그럼 의자 3개가 만들어내는 순서상이 몇 개야? 의자가 서로 다르다라고 가정하면 만들어내는 순서상이 3팩이잖아. 3팩. 그 3팩을 하나로 보겠다라고 하니까 3팩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게 4겠죠. 그게 4. 이게 어제 했던 나누기잖아. 경우의 수에서 순서를 없애겠다 하는 의미. 근데 저 이거 안 돼. 저 이거 큰일 나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저 나누기 하면 큰일 나요. 하면 내가 방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얘네 3개는 구분이 안 되니까 얘가 기준이잖아. 얘의 위치가 기준이잖아.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했을 때 총 4가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들을 끼워 넣어야지. 하나, 둘, 셋, 넷, 5. 5개의 자리에다가 끼워 넣어야죠. 그래서 5개의 자리 중에 3개의 자리를 뽑는데 남자 3명은 구분이 되니 5P3 해놓고 이렇게 하면 내가 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안 했어. 뭐 안 했어. 나 뭐 안 했잖아 지금. 4 곱하기 여자끼리 자리 안 바꿨잖아. 여자끼리 3패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 5P3은 남학생 이제 끼워 넣는 거고, 남학생 끼워 넣기. 이 마지막 3팩은 여학생
자리 교체, 여학생끼리 자리 교체. 이 4는 여 셋이 올 수 있는 위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442번. 그래서 숫자가 커질 거예요. 수년 오면 확 커집니다. 만도 넘어가고 할 거니까 숫자에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 풀이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알겠죠? 너네 또 내가 어제처럼 시험 냈다고 막 답 12,000이에요 이상해요 이러면 안 된다. 12,000일 수 이상해요. 있다고 12,000일 수. 알겠지? 자 그럼 3번 한번 써보세요. 짝수번 문제는 쌍둥이 문제니까 이따가 혼자서 복습하는 시간을 줄 겁니다. 자,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대표적인 쉬운 모의고사 문제죠. 3번 다 뭐예요? 그걸 왜 물어보니? 풀었어? 그거 빨리 이거 풀어보세요. 이거 흔적 보이세요? 풀다가 포기했던 흔적. 한번 풀어보세요. A, B가 같은 줄의 좌석에 이런 느낌. A, B, C, D.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문제에서 학생 A, B를 포함한 5명이라고 하니 난 나머지 학생들 C, D, E라 이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A, B는 같은 줄의 좌석에 그냥 앉는 거야. 얘네 지금 A, B 이웃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냥 앉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C, D는 반대편에 앉을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A, B를 1, 2, 3 어딘가에 앉히고 나머지는 알아서 반대편에 앉겠지, 그치? 근데 둘이 어때? 둘이 어때? 통째로? 바꿀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지, 그치? 근데 두 가지, 시작이 두 가지. 이거는 그래서 A, B의 위치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A, B가 여기 세 개의 자리 중에 몇 개의 자리에 앉는 거야? A, B라는 아이는 세 개의 자리 중에 두 개의 자리에 앉을 건데 순서가 있겠죠. A, B 서로 자리 바꿀 테니, 그치? 그리고 맞은편에 C, D가 어떻게? 지들끼리 자리를 바꾸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다음 5번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교과서에도 있고 막 한 대표적인 아이인데 이게
하나다가 다 부정형이지. 뭐뭐가 안 되고 뭐뭐도 안 되고 뭐뭐도 아니다지.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어제 뭐뭐가 아니고 뭐뭐가 아니다. 무슨 사건? 요 사건. 어제 뭐뭐가 아니고 뭐뭐가 아니다 요 사건. 근데 문제에서 오늘은 하나가가 더 늘었어. 뭐뭐가 아니고 뭐뭐가 아니고 뭐뭐가 아니다. 근데 일단 부정형이 너무 많아. 그러면 요 사건으로 가는 게 편할 때가 많아. 고민해 보는데 근데 가조건이 이게 요 알파벳 A, B, C, D, F 중에서 특정 문자の조건이 너무 많지 않아? A가 처음에도 안 된대, 세 번째에도 안 된대, 다섯 번째도 안 된대. 그럼 A가 올 수 있는 곳이 어디야? A는 두 번째 오거나 네 번째 오거나 여섯 번째 오지, 그치? A가 올 수 있는 자리가 두 번째 또는 네 번째 또는 여섯 번째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야 돼. 1. A가 두 번째 올 때. 2. A가 네 번째 올 때. 3. A가 여섯 번째 올 때. 로 푸는 게 맞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일단 A에 대한 조건이 너무 많아서 A는 생각보다 올 수 있는 자리가 단 3개밖에 없네? 라고 하고 나서 이어서 보면 그러면 셋째 자리에는 E가 올 수 없고 다섯째 자리에는 CF가 올 수 없다. 그러면 이거 아니야 지금? A가 두 번째다라고 해놨으면 이거는 우리가 A라는 조건을 세팅해놨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야? 우리가 추가적으로 맞출 조건은 E가 셋째 자리 올 수 없고 동시에 또 CF가 다섯째 자리에 올 수 없다. 이거 어제 한 거 아니야? 3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니다. 에 해당하는, 그치? 여교 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전체에서 빼는 거야. 2가 셋째 자리 올 때 더하기 C 또는 F가 C or F가 다섯째 자리 올 때 그리고 빼 2가 셋째에 오면서 동시에 C 또는 F가 다섯째 오는 경우를 빼면 돼. 이렇게 푸는 거야. 즉 우리한테 아니고 아니다가 3개 줬잖아. 그래서 그 중에 A라는 아이는 우리가 아니고를 긍정형으로 이미 바꿔버린 거지, 그치? 그래서 걔가 전체인 거야. A가 두 번째 오는 상황 자체가 전체야, 얘들아. 얘가 전체야. 왜 어제 우리 어려운 문제 풀 때 여사건은 진짜 그냥 아무 조건 없는 여사건도 전체도 있지만 때로는 특정 한 가지 조건을 이미 만족시켜 놓은 상황 자체를 전체로 시작해버리고 나머지 조건 추가해서 여사건으로 풀 때도 있었잖아. 이런 거지. A가 두 번째 오는 경우가 전체인 거야. 그래서 전체란 A가 두 번째 오는 경우 빼고 나머지 이거 지금 알파벳 6개잖아. 5개가 전체니까 5개 나름이 전체니까 5팩. 전체를 5팩이라고 두시고 2가 세 번째 오는 거야. 2가 세 번째 왔어. 그러면 A 두 번째 고정이 애초에 전제 조건이지. 그래서 A가 두 번째, 2가 세 번째니까 남은 거 알파벳 4개 해서 4팩 더하기 C 또는 F가 다섯 번째 오는 거야. C 또는 F가 다섯 번째. 그러면 A 두 번째 고정 다섯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다섯 번째 자리에는 C 또는 F가 오니까 두 가지지. 올 수 있는 게. 그래서 걔네 둘 중에 하나가 다섯 번째 자리 가져가고 나머지 애들이 알아서 배열되는 거. 또 4팩이겠죠? 그리고 빼는 거지. 2가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다섯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C 또는 F 둘 중에 하나가 다섯 번째 자리 들어가는 게 또 있으니까 또 두 가지네. 걔네 중에 두 가지죠. 이렇게 두 가지. 그치? 그리고 A 자리 차지했고 2도 자리 차지했고 C 또는 F가 자리 차지했으니까 남은 거 자유로운 아이들 3개 이렇게.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몇이니? 120에서 24 더하기 48 빼기 12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이 62? 내가 뭔가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맞아나 이거? 맞네.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 잘못했어요. 60. 암산을 잘못했어요. 60입니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혹시 이제 A가 네 번째도 그러면 해야 되고 A가 여섯 번째도 해야 될까? 똑같지? 똑같아. A가 네 번째 오더라도 방금 상황이 반복될 거고 A가 여섯 번째 오더라도 방금 상황이 반복될 거야. 근데 왜? E하고 C하고 F한테 조건에 달린 자리는 셋째랑 다섯째인데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건 A가 어차피 짝수 번째만 돌아다니지 서로 영향을 전혀 주고받지 않잖아. 그럼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돼. 그러니까 60 곱하기 그냥 3 정답 180 하고 끝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정리해보세요.